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시간은 약간 정치 철학적인 겁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짜증나고 또 힘 빠질 정도로 여러 어려움이 많지만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 이치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약간 철학적으로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약간 철학적인 얘기 싫어하시는 분은 듣지 말지 마시고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프로에서도 계속 이 펜타곤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거 완성이 됐죠. 그래서 미국 내년 2022 중간선거 이제 민주당 대패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유형의 대중 개인들의 네트워크가 확실히 자리를 잡았어요. 마가. 종교계 각성 이건 옛날부터 제대로 돼 있는 데고, 지식층 각성 이것도 옛날부터 제대로 돼 있는 거고, 정치 스타 트럼프, 폼페오, 드산티스, 에버트, 드산티스는 플로리다 주지사, 에버트는 텍사스 주지사, 줄줄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정치 스타들이 한 수십 명이 등장을 해 있고 이쪽 성향으로. 그 다음에 정파와 정당 이게 미국이 지금 마가 트럼프 노선으로 공화 신주류가 정리됐단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저쪽 민주당 좌파 애들 정치평론가들이 지금 공화당은 트럼프 개인 숭배, 퍼스널 칼트, 개인 숭배에 빠져 있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할 정도라고요. 정리가 된 거예요. 정파 정당까지. 그러면 이게 딱 같은 가치 판단과 관점을 공유하면서 이 펜타곤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칼날에 치면은 작살 나는 거예요. 예, 그 상태가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저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저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쉽게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간단한 거 같이 보여도요. 제가 이거 한 2번 말씀드렸죠. 이거 참 제가 그려놨지만 잘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소통과 문명이 어떻게 서로 매칭되는가를 그린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맨 왼쪽에 거기에 이제 저기 느리끼리 한 거 저거는 수메르 쐐기 문자고요. 그 옆에 새, 발 이런 거 그려놓은 건 에집트 신성 문자예요. 수메르 쐐기 문자가 없었으면 수메르 문명 안 만들어졌고요. 에집트 신성 문자가 없었으면 에집트 그 왕국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 둘 다 이제 고대 문명이죠. 수메르가 에집트보다 한 1000년 빠릅니다. 오히려. 근데 이제 우리가 저기서 조심할 거는 수메르는 이제 메소포타미아죠. 에집트는 당연히 나일강 하류고. 우리가 거기서 주목해야 될 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에집트 같은 경우에 한자와 달리 이 상형의 신성 문자가 우리 이두나 일본의 가나처럼 음절 발음기호로 쓰여버려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부자를 써놓고 아비부를 써놓고 빠라고 읽었다. 그럼 바빠 할 때는 부부 하고 쓰는 거예요. 아버지 부자 2개. 그럼 바빠. 그러니까 원래 상형 문자인데 그걸 음절 표현으로 쓰는 거. 우리 이두가 그랬잖아요. 이두 향차리.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나중에는 음소를 표현한 알파벳이 나와요. 그게 약 300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알파벳, 그리고 이제 알파벳 중에 특이한 게 이제 한글 같은 건데 자음 모음이 있죠. 근데 글자를 쓸 때는 자음 모음을 컨비네이션으로 엮어가지고 하나의 글자인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그걸
아부기다라 그럽니다. 아부기다. 알파벳은 자음 모음을 나란히 써간 걸 알파벳이라 그러고요. 아부기다는 이 음절을 표현하는 음절을 나타내는 자모음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문자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걸 아부기다라 그럽니다. 어쨌거나 그런 알파벳이 없었다면 저는 아부기다도 알파벳이라고 주장을 해요. 편의상. 알파벳이 없었다면 예를 들면은 기독교가 퍼져나갈 수가 없죠. 알파벳이 없었다면 그리스 사상, 철학, 문화가 퍼져나갈 수가 없죠. 알파벳이 없었다면 불교가 퍼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제 그 준 알파벳 라이팅 시스템이 나와요. 불교가 나왔을 때 그걸 브라믹 스크립트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브라마죠, 브라마. 그러니까 저런 그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불교, 그리스, 헬레니즘, 기독교, 이 보편적 인간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진, 그리고 그런 신앙이 만들어진 시대를 축시대라고 불러요. 저게 한 2500년 전에서 2000년 전까지 독일 철학자 야스퍼스가 이름 붙인 시대의 이름입니다. 그 알파벳이랑 그 축시대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만약에 이 넝마, 이 헌옷으로 만든 펄프, 처음에 펄프는 헌옷으로 만들었습니다. 랙 펄프예요. 저게 13세기경에 스페인 지역, 그때는 이베리아 반도라 그러죠. 지역을 나타낼 때는 스페인은 나라 이름이고, 이베리아 반도에 살던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을 세파딕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동구에 사는 유대인을 아슈케나지라고 부르고요. 스페인이나 북아프리카에 사는 유대인을 세파딕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파딕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에 살던 그 사람들이 개발을 했고, 14세기 뭐 그 정도에 14세기 초, 그리고 15세기 중엽에 1440년경에 구텐버그 인쇄구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지식이 뭐 쫙 퍼지게 되는 거고, 갈릴레오, 마키아벨리, 뭐 기타 등등이 쫙 퍼지게 되는 거죠. 책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가능하죠. 책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를 길러준 어머니가 하던 말.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배운 사람 같으면 라틴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국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마도탕에서 국은 빠져요. 나라 국자는. 엄마가 쓰는 말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어미 말이에요. 어미 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우리 어머니가 쓴 그 언어로 나타내겠다는 거거든요. 종교개혁의 핵심이죠. 저게 프로테스탄티즘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겠다라는 거죠. 저 소통수단이랑 직결돼 있어요. 저런 운동들이. 저런 변화가. 그 다음에 신문이 없었다면 현대국가 힘들죠. 그리고 현대국가의 더 발전된 형태인 대중사회,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없었다면 힘들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개인 소통, 개인 관점 그 소통 도구인데, 이거는 어떤 사회를 의미하게 될 거냐 이거지.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예요. 저게 지금 저 그림이 간단한 몇 개의 이미지지만 그 소통의 역사를 한 지금 몇 년을 가리키고 있냐. 저게 한 6,000년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6,000년.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소통의 역사예요. 여러분 역사라는 건 기록 때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수메르 이전은 다 선사잖아요. 고대부터 시작하는데 고대 역사. 고대 역사는 기록에 의해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 역사를 맨 끝을 3,500년 전, 그러니까 수메르나 이런 데 비하면 훨씬 늦는 거예요. 수메르에 비하면 중국도 한 2,500년 늦어요. 기록이. 3,500년 전 이제 그 은은 정식 이름이고 상은 그냥 붙인 이름이고요. 별명이고요. 은상 때부터 잡는 이유가 그때 이제 갑골문에 써가지고 뭐 한 기록들이 나오니까 그 문자 썼다. 그래서 인정해서 은상부터 잡는 거죠. 물론 갑골문에 전본 거밖에 없어요. 역사서도 없고 개판인 거죠. 네.
이 수메르나 이집트에 남은 기록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6,000년 역사인데 저 소통의 인류 역사 6,000년이에요. 수메르부터 잡은. 그게 다 저렇게 그 고비 때마다 중요할 때마다 전부 저렇게 그 소통수단과 연결돼 있다고요. 소통수단의 제너레이션이 달라져요. 그 세대가. 그것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마르크스가 이제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고요. 자본론이 1867년입니다. 자본론 1권이. 자본론 2권, 3권은 막스 죽은 다음에 나왔으니까 저는 되게 1권을 막스의 그 사상적인 사람, 악마의 사상이죠. 아무튼 막스의 악마 내러티브의 피크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엔 별로 저작이 없어요. 그 다음 뭐 고타강령 비판 정도 저작이고 별로 없어요. 살은 생전에는. 이 사람의 그 주장을, 이 악마의 내러티브를 20세기의 악마, 헝가리 악마입니다. 게오르그 루카치가 그 방식대로 해석을 한다면 대충 이런 소리가 돼요. 제 의역입니다. 자본주의는 노동 분업으로 인간을 소외시켜서 무도덕한 개돼지로 만든다. 오직 이 같은 진실을 꿰뚫어 보고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에 헌신 복무하여 이 빌어먹을 놈의 자본주의를 부숴버리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과업에 복무하는 것만이 인간이 참된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회복하는 것, 인간의 과학적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 길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노동분업, 그 다음에 노동분업 상태에서 개돼지화되는 것. 근데 이거는 다 자본주의 때문이니까 자본주의 두드려 부시고 새 사회 만드는 혁명과업에 복무하면은 네가 개돼지 상태에서 참된 주체성을 가진 참된 인간으로서 회복하는 거다. 이 스토리예요, 이게. 마르크스보다 뭐 한 3, 40년 늦은 사람입니다. 프랑스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상가죠. 사회학의 아버지급으로 꼽힙니다. 듀르켐. 이 듀르켐은 사회에서의 노동의 분업, 그러니까 Division of Labor in Society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지었고요. 아마 제 생각에 감히 건방지게 말하면 이 사회에서의 노동의 분업의 엑기스 주장을 들여다보고 그걸 자주 인용하는 게 저 정도예요. 오히려 사회학자들은 별로 인용 안 하더라고요. 정치학자들도 별로 인용 안 하고. 이게 굉장히 훌륭한 고전인데 고전들을 안 읽으시거나 혹은 그냥 주마간산으로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 학계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 식으로 이 사람을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현대 문명의 노동 분업은 인간으로 하여금 문맥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개돼지로 내모는 경향이 있다. 마르크스 주장의 첫 부분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노동 분업, 인간이 문맥을 못 보고 개돼지화되는 것.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네일샵에서 일하는 여성이야. 하루 종일 남의 발톱 다듬어주고 거기 페디큐어 발라주고 뭐 보석 그거 놔주고 뭐 이것만 하다가 돌아와서 여기 뭐 테레비 보고 깔깔깔깔하고 그거 생활만 쳇바퀴 돌면 그 사람은 약간 좀 이렇게 좀 관점이 굉장히 편협해지고 좀 그렇겠죠. 제대로 된 판단력하기 이제 힘들고 그거에만 몰두하고 살면. 근데 이 사람이 다행히 카톡도 하고 유튜브도 뒤져보고 뭐 저기 뭐야 뭐 화천대유 이게 뭐야 천화동인 이게 뭐야 하고 뒤져보고 이재명이 뭐야 그러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보이고 그거 뒤지다 보니까 트럼프도 좀 보게 되고 바이든도 보게 되고 그러고 보니까 세계도 좀 보게 되고 자기는 참으로 소박한 직업을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지만 이거는 전 세계 우주랑 통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마음 또 영혼을 또 하기 위해서 또 저기 뭐야 주말에는 또 종교기관 다녀서 어떤 성스러운 영혼에 관한 경험도 하고
그러니까 참으로 소박한 직업을 하고 그야말로 참 소박한 서민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그 정신과 마음의 세계는 그야말로 푸근하고 넓고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그러나 소통을 발전시키면 노동 분업이 진행되는 속에서도 인간은 문맥을 이해하고 인간됨을 회복할 수 있다요. 이 사람은요 노동 분업이나 자본주의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아주 냉정한 사람이에요. 노동 분업 인간의 직업을 수만 종, 수십만 종으로 계속 세분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리고 시장이 전 세계화되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묵을 쓰기 위해서 도토리를 산에서 줍는 그런 노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국산 도토리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없단 소리예요. 묵은 아프리카에서 수입해요. 도토리 예를 들면 그 평원에 도토리 나무 계속 서 있고 거기서 그냥 슬슬 주워 담으면 돼 거기는. 예를 들면 또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계 시장이 확 열리니까 그게 굉장히 고도화되니까 또 기술이 발달하니까 없던 직업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동분업이 그만큼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싱크 고치는 데 가보니까 싱크 다는 데 가보니까 뒤에 싱크 뒤에 이제 그 싱크 옆으로 대충 벽돌 발라놓고 그 작업하잖아요. 벽돌에나 타일. 근데 깜짝 놀랐어. 그 사람은 그냥 뭐라 그러더라 좀 이렇게 본드식 비슷한 걸로 타일을 그냥 붙이는 사람이고 오리지널 타일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타일공이다 그러면은 울퉁불퉁한 시멘트 쳐놓은 데다가 딱 하수 빠져나가는 거 다 구배라 그러죠. 경사면 딱 잡아가면서 타일 다 설계해서 딱딱딱딱 붙이고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따다다닥 이미 다듬어져 있는 벽면에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주인이 저기 좀 돈 좀 더 드릴 테니까 따로 날 잡아서 오셔서 그 화장실 쪽 있는 그 근처 거기 타일 좀 잡아달라 그러니까 저거 못 합니다. 저는 그런 타일공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요새는. 현장도. 이 노동 현장, 그러니까 건설 노동 현장도. 그러니까 노동이 그렇게 세분화되면 사람이 이것만 보게 되죠. 그러면 문맥 놓치죠. 개돼지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통을 통해서 문맥을 회복하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디르킹의 이 사회에 있어서 노동의 분업이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제가 이 사람 바로 막스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구나. 디르킹이 막스에게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뭐? 노동의 분업으로 개돼지가 되니까 자본주의를 피바다 혁명으로 때려 부셔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그럼 새로운 사회는 기술이 없냐? 기술이 있고 시장 있으면은 기술에 의해서 또 노동의 분업 거기도 있는 거야. 노동의 분업은 못 고쳐. 새로운 사회에서도 니들이 말한 사회주의에도. 그건 인간이 노동 분업하면 생산성 올라가고 풍요로워지니까 인간은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노동 분업되면은 그 자체면은 그냥 딱 좁혀갖고 사람이 개돼지화 되기는 해.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걸 극복할 방법이 있어. 소통으로 극복하는 거야 그게. 그러면서 막스의 뒤통수를 빵 갈긴 책이에요 저게. 저는 저 책 이상으로 막스를 정면으로 제대로 비판한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사회에서의 노동의 분업, Social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그럼 이제 소통이 뭐냐라는 게임이잖아. 그래서 다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소통 봤잖아요. 진정한 개인 소통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 관점에 바탕한 개인의 가치 판단. 자, 저의 관점이 다르고 너의 관점이 다르고 나의 가치 판단이 다르고 너의 가치 판단이 달라. 그것이 진실 존중이라는 링 위에서 충돌하고 치고받고 경쟁하는 것. 그게 소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작품을 보면 관점과 가치 판단이 다른 엔타고니스트와 프로타고니스트가 갈등하면서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 아니에요.
마치 허클베리 핀 모험을 보면 관점과 가치 판단이 달라요. 처음에 도망노의 짐과 허클베리 핀이 그 미시시피 강의 숲에서 그 섬 속에 있는 그 조그만 도망 은닉처에서 만났을 땐. 그러나 배를 타고 내려가면서 둘이 서로의 관점과 가치관을 이해하면서 공통의 지평에 도달해요. 그런 게 다 위대한 문학 작품이 그런 구조를 가져요. 위대한 작품들이 연속극이 됐던 뭐가 됐던 자기의 관점, 자기의 욕망,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 자기의 가치 판단 이게 사람마다 등장인물마다 다른데 그게 서로 진실 존중이라는 큰 룰, 진실은 존중을 하자 우리가 최소한 그 룰 속에 그 링 위에서 치고받고 충돌하고 경쟁하면서 뭔가 하나로 묶어져 가잖아요. 그게 진정한 개인 소통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사람이 각자가 자기 관점, 자기 가치 판단을 가지면서 동시에 진실 존중이라는 지평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뭐냐? 여기 주어진 거예요. 처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개인이 되면 진실로 수렴해요. 그건 키에르케고르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려 한 17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은 그 그룹은 진실로 수렴을 해요. 진실에 수렴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언제 개인이 되냐? 그거 자기 관점, 자기 가치가 기준을 각자 가지고 있으면서 진실 존중이라는 공통의 링 위에서 치고받고 하면 개인이 돼가는 거야. 그게 개인이 그때 단련되고 형성되는 거야. 그건 니체 얘기예요. 언제? 지금부터 한 14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기는 게임이에요. 우리 뒤에는 6,000년 인류 역사, 그때는 이 기록이 남아있는 6,000년 인류 역사가 바로 이 명제를 증명하는 겁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6,000년 인류 역사가 공산혁명을 증명한다. 그걸 과학적 공산주의라 그랬어요. 저는 기록이 남아있는 6,000년 인류 역사가 개인 관점, 개인 소통의 승리를 증명한다예요. 그러면 과학적 소통주의네. 과학적 관점 소통주의네. 자,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이유. 그 얘기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